오늘 아침 네이버가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것도 두 자릿수로요. 유상증자는 원래 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내 주식 값어치가 묽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은 정반대로 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을 넣은 쪽이 엔비디아라서 엔비디아가 네이버 지분 4.5%를 가져가면서 주주가 됐습니다.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주인 자리에 한 칸 앉은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한국에서 두 번 움직였거든요. 한 번은 네이버에 돈을 넣었고요. 다른 한 번은 돈이 아니라 기술을 걸었습니다. 현대차 하고요. 이 둘은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돈은 언제든 빼면 그만인데 같이 만들기 시작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이미 미국에 1년에 로봇 3만 대를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지어놨습니다. 발표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공장이 먼저 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주식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발표는 취소가 되는데 이미 지어놓은 공장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보다 공장이 움직이는 걸 먼저 봐요. 자, 그럼 지난주 그 행사 얘기를 해야겠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빅테크랑 어마어마한 협력을 맺었다고 온 뉴스가 그 얘기였잖아요. 합치면 1300조가 넘죠. 근데 그 발표 목록 제일 아래쪽에 뉴스가 거의 안 다룬 줄이 하나 있었어요. 현대차하고 엔비디아가 로봇을 같이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안 달았을까요? 금액이 없어서예요. 숫자가 없으면 기사가 잘 안 되거든요. 다른 건 전부 몇백조, 몇천조가 붙어 있는데 이것만 숫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금액이 없다는 건 아직 말뿐인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 다르게 봤어요. 반도체 쪽 계약은 전부 사줄 게입니다. 얼마어치 사겠다. 그래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차 거는 같이 만들자고요. 만들 물건이 아직 세상에 없으니까 금액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주는 계약은 다음에 안 사면 그만이에요. 같이 만드는 계약은 한번 시작하면 서로 못 놓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쪽은 공장이 이미 서 있고요. 두 회사가 뭘 만들기로 했냐면요.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표준이에요. 예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걸 깔았잖아요. 그랬더니 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부 그 위에 올라탔죠. 표준을 깐 쪽이 그 판 전체를 먹여 살리게 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랑 현대차가 하려는 게 딱 그거예요. 로봇판 안드로이드를 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기들만 쓰는 게 아니라 대학이랑 스타트업한테까지 열어주겠다고 했어요. 왜 열어줄까요? 많이 쓸수록 표준이 되니까요. 많이 쓰면 그만큼 부품이 팔립니다. 현대차 회장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휴머노이드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겠다. 언젠가 하겠다가 아니라 일정을 당기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조금 달라진 겁니다. 그럼 궁금해지시죠? 왜 하필 현대차냐? 엔비디아는 머리는 잘 만드는데 몸이 없어요. 그 몸을 만들어 본 회사가 전 세계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사뒀거든요. 그 유명한 로봇계, 뒤로 공중제비 도는 로봇,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미국 공장이 바로 이 로봇을 찍어낼 곳이고요. 순서를 보면 왜 지금인지로 보여요. 먼저 AI가 똑똑해졌고 그 머리를 굴리느라 반도체가 폭발했고요. 이제 그 똑똑한 머리를 몸에 싣는 단계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 판이 로봇이라는 얘기가 이제 말이 아니라 계약서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판 얘기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죠. 그래서 이 판에서 돈은 어디로 갑니까? 열의 아홉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로봇도 결국 반도체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숫자를 열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로봇 한 대에 반도체 칩이 1000개에서 2000개가 들어갑니다. 자동차보다도 웬만한 공장 로봇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럼 당연히 반도체가 제일 큰 몫이겠죠? 아니었습니다. 부품 딱 하나가 로봇 값의 60%를 가져갑니다. 칩을 2000개 때려 넣어도 반도체가 차지하는 건 10%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냐? 그 부품 이름이 액추에이터예요. 또 영어 나왔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로봇의 근육이에요. 사람도 생각만으로 컵을 못 들잖아요. 팔 근육이 움직여야 들죠. 로봇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근육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그리고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제일 무겁고 제일 만들기 힘든 게 근육이에요. 로봇도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아까 그 로봇 3만 대 공장, 거기서 같이 준비한 게 액추에이터 35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라인이에요. 로봇 한 대에 근육이 10개 넘게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하나 챙기고 가세요. 완제품 이름은 늘 유명한데 돈은 그 안에서 제일 무거운 부품이 가져갑니다. 자동차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근육을 뜯어보면 왜 이게 그렇게 비싼지가 나와요. 자석입니다. 모터가 힘을 내려면 아주 센 자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런 거 말고 히토류로 만든 특수 자석이요. 이게 있어야 작고 가벼운데 힘이 센 근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석이 아무 데서나 안 나와요. 지금은 중국이 거의 다 쥐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근육은 아무나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재료도 귀하고 만드는 기술도 소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을 이렇게 봅니다. 로봇 완제품은 앞으로 여러 회사가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근육은 만들 줄 아는 데가 몇 안 됩니다. 로봇 값의 60%를 가져가는 물건인데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자리는 로봇 완제품이 아니에요. 표준이 깔리면 돈은 부품 쪽으로 먼저 흐릅니다. 그리고 돈이 도착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근육을 만드는데, 그 다음 그 근육을 관절로 이어붙이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든 로봇을 현장에 깔아주는데, 이 세 자리가 로봇이 실제로 몇 대 팔리기 전에 먼저 물량을 받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정직하게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 이 판은 아직 실적이 아니라 기대를 사는 구간입니다. 저는 그걸 숨기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뒤에서 이 얘기 다시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헤드라인 보고 급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파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순서가 지나간 뒤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 말고 순서를 보시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냐면요. 표준을 깔기로 합의한 자리예요. 발주는 아직이고요. 여기서 하나만 분명히 하고 갈게요. 오늘 볼 자리를 고르는 기준은 현대차 협력사냐, 그게 아닙니다. 표준이 깔리면 로봇 만들 회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요. 현대차도 LG도 스타트업도요. 그런데 그 회사들이 전부 같은 근육, 같은 관절을 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예요. 그걸 만들 줄 아느냐, 누구 협력사인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럼 자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 근육 쪽이 어디냐? 그래서 오늘은 이름까지 딱 세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종목에 대한 타점은 여기서 못 알려드려요. 하루만 지나도 틀린 얘기가 되는데 유튜브에 말하면 박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챙겨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걸어놨어요. 근데 지금은 누르지 마시고 뒤에 나올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작 전에 딱 하나 약속할게요.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거 사면 얼마나 올라요? 저는 그 얘기는 여기서 안 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대신 돈이 어느 자리로 향하는지만 보여드리고 자리마다 반대로 조심할 점도 한 줄씩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보티즈. 아까 그 근육, 액추에이터요. 그걸 만드는 걸 아예 본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로봇을 통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움직이는 부분만 전문으로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실만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에 294억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고요. 다 돌면 1년에 최대 5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예요. 공장 가동률도 70%에서 89%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만드는 족족 나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LG전자하고도 그 공장에 같이 돈을 넣고 휴머노이드 기술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현대차 협력사라서가 아니라 근육을 만들 줄 알아서 대기업들이 붙는 겁니다. 어느 그룹이 이기든 근육은 사가야 되니까요. 네, 반대편도 봐야겠죠. 1분기 매출이 118억 원이에요. 늘고는 있는데 아직 회사 자체가 작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양산은 내년 얘기예요. 기대가 실적보다 훨씬 앞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이 세 종목이 다가 아니에요. 현재 이 종목, 증권사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도 공개가 아직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이름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사실 얘가 이 판의 지금 대장인데 보시면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이 주식을 사모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명 가려두었어요. 일단은 두 번째부터 보시고 이 종목 역시 영상 마지막에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쓰면 그걸 관절에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사람도 팔꿈치랑 어깨가 있어야 팔을 쓰죠.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감속기라고 합니다. 모터는 빠르게 도는 것밖에 못해요. 그 빠른 회전을 느리고 힘센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게 감속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로봇팔이 물건을 들다가 툭 떨어뜨려요. 그런데 이 감속기가 그동안 거의 다 수입이었어요. 이 회사가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하모닉이라는 방식을 국산화한 곳이고요. 요즘엔 모터랑 감속기를 아예 하나로 합친 덩어리로 만들어서 팝니다. 로봇 만드는 회사 입장에선 조립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올해부터 감속기 매출이 본격적으로 는다는 건 아직 증권사 전망치예요. 실제로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작아서 시장이 흔들리면 대형주보다 훨씬 아프게 빠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현대무벡스. 근육 만들었고 관절로 이어 붙였어요. 그럼 그 로봇 어디서 일해요? 로봇은 한 대 사다 놓는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창고든 공장이든 로봇이 다닐 수 있게 현장을 통째로 바꿔줘야 굴러갑니다. 그걸 하는 회사예요. 수주가 4천억에서 4,700억으로 3년 연속 늘었어요. 올해 매출은 4,963억, 영업이익은 385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앞에 두 곳과 다르게 지금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반도체 공장 안에서 쓰는 물류 장비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로봇판이랑 반도체판 양쪽에 다 발을 거치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있어요. 이름에 현대가 붙어 있으니까 오늘 얘기한 현대차 계열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쪽 다른 현대그룹 계열사예요. 이런 건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남이 공장을 지어야 일이 생겨요. 그래서 배터리나 전기차 쪽 투자가 미뤄지면 매출도 같이 뒤로 밀립니다. 큰 공사를 길게 하다 보니 원가가 틀어질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딱 하나 헷갈리지 마시라고 짚을게요. 오늘 이 세 종목을 현대차가 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현대차가 가진 로봇 회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고요. 오늘 셋은 그 판이 커질 때 부품과 현장으로 붙어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것도 산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그 가려놓은 대장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조금 뒤에 더 공개를 할게요. 근데 일단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큰 장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큰 구멍은 이겁니다. 오늘 얘기한 그 합의 아직 같이 만들자지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금액도 일정도 안 나왔어요. 발표가 늦어지면 기대도 같이 식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쏟아지는 건 2, 3년 뒤 얘기예요. 그 사이에 실적으로 안 찍히면 주가가 먼저 지칩니다. 아까 그 자석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물량을 조이면 우리 부품 회사들도 재료를 못 구해서 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쪽만 보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세 곳 다 오를 땐 크게 올라도 빠질 땐 대형주보다 훨씬 아프게 빠집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굳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시장에 100%라는 건 없거든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같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건 전부 돈이 향하는 자리지 오른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같은 종목을 사고도 들어간 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잘 골라놓고 자리가 나빠서 손절하고 팔고 나면 오르고 다들 겪어보셨죠? 그래서 결국 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타점은 이 방송에서 못합니다. 왜냐? 그날그날 달라지니까요. 유튜브는 한번 올리면 박제되는데 타점은 하루만 지나도 틀린 얘기가 되거든요. 타점에 대한 이야기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만 하고 실질적인 타점에 대한 공유는 무료 공부방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들 한 번씩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면 7월 27일 오전 9시 4분 제가 이 소통방, 무료 공부방을 통해 파세코 종목을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오전 9시 4분 이후 6%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고 파세코 종목 나오자마자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 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아무 이유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시면 이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공개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타점이 나오자마자 공유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7월 24일 오전 9시 5분에는 GNC 에너지 종목이 말씀드린 이후 10% 넘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23일에도 GNC 에너지 종목으로 10%, 7월 22일에는 SK 이터닉스 종목으로 21%,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시장에 급등 나오는 종목들 이 무료 공부방을 통해 공유가 되고 그 공유된 종목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불려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에 참여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100% 확률로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확률 높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집중을 이 방에서는 같이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누르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방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독자분들한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일단은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셨던 내용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고 영상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점 역시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댓글 쓰신 그 자리 맨 위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렸어요. 이 링크 클릭하고 30초 정도만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현금 유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려놓은 이 대장 종목도 여러분들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딱 세 줄로 정리하면 엔비디아가 이번 주 한국에서 2번 움직였는데 무거운 쪽은 돈을 넣은 네이버가 아니라 같이 만들기로 한 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로봇값의 60%는 반도체가 아니라 근육이고 그 근육은 만들 줄 아는 데가 몇 안 됩니다. 그래서 볼 자리가 로보티즈, SBB테크, 현대모백스, 근육, 관절, 그리고 현장이에요. 오늘 당장 뭘 하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시고 다음 발표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로봇이 공장에 다 지어져도 이거 하나가 모자라면 스위치를 못 켭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오늘만한 자석도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내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드린 얘기는 전부 제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투자의 매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도 시장이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